안녕하세요. 정지행TV 정지행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임신 출산 관련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들도 보면 정말 출산율이 떨어지다 정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가 셋이고요. 첫째, 둘째는 제가 젊어서 낳고 셋째는 늦둥이를 제가 만 나이로 40에 낳은 늦둥이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40 꽤나 흔한 산부나이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낳은 늦둥이가 고3이거든요. 그러니까 18년 전에는 만 40살에 산모 이름으로 올려져 있는 저는 정말 희귀한 존재였어요. 30대 후반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너무 고령 임산부라서 산부인과에서도 되게 예의주시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러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20년 가까이 지금 지난 요즘은 정말 40이 넘은 산부들은 어쩌면 좀 그때 비해서 흔하다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가 돼버렸네요. 결혼 연령도 너무나 높아져 가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도 자녀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보다 꼭 낳아야겠다 이런 분들도 점점 줄어들어 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 제 주위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요, 제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 늦둥이를 낳은 일이었고, 또 후회가 되는 게 있는데요. 늦둥이를 낳고 아이를 연달아 둘을 더 낳고 싶었어요. 우리 늦둥이가 너무너무 반대를 하는 바람에 늦둥이 설득을 하느라 8년이 걸렸고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임신을 하려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정신 차려. 지금 애를 낳으면 걔가 초등학교 가면 우리 환갑이야. 지금 제 나이가 된 거죠. 아이들에 대한 다른 욕심이라기보다 제가 늦둥이를 낳게 된 계기도요, 저희 남편이 저를 설득을 해서, 위로 저는 아들, 딸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늦둥이를 하나 더 낳자 이래서 저를 설득을 할 때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환갑이 됐을 때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면 뭐가 남겠냐. 우리가 환갑이 됐을 때 그래도 제일 보람된 게 자녀가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듣고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소원 들어주자, 낳자. 그리고는 그냥 가진 게 아니고요, 임신하기 6개월 전에 남편한테 준비를 하자. 우리가 지금 애를 낳으면 40이 넘어서 낳는데 너무 유전인자가 노후가 되지 않았냐. 태어나는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냐. 준비를 하고 아이를 갖자.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 당시 술, 담배를 끊게 제가 만들었고요. 남편이 술, 담배를 끊는 걸 보고 저는 그때부터 제 몸을 이제 준비를 했죠.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하려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임신이 된 다음에 10달을 뱃속에 아이를 키워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내 나이 이미 40이었기 때문에 아랫배에 좀 따뜻하게, 그리고 자궁 튼튼하게 하는 보약을 2달을 꼬박 먹었어요. 약만 2달 먹은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술, 담배를 끊고 6개월 있다가 임신을 하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남편이 술, 담배 끊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술, 담배로 인한 독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해독되는 기간을 기다려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몸을 만들었죠. 보약을 꾸준히 먹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임신 준비를 위한 제 몸을 만들었습니다. 늦둥이를 가지고 나면서 저는 정말 아이가 예쁘구나. 왜냐면 저는 큰아이 둘째를 29, 31에 낳았는데, 그때는 제가 사회에 나와서 일하고 박사학위를 하느라 너무 정신없이 그냥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준비도 하나도 안 했고요. 우리 큰아이가 12살 될 때 제가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랑 늦둥이랑 12살 차이가 나고, 둘째랑 늦둥이랑은 10살이 차이가 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낳았을 때는 이쁜 줄 몰랐는데 손주 소녀를 보니까 너무 이쁘다. 그런 마음을 저는 실은 늦둥이를 낳고 살짝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늦둥이를 낳은 다음에 방송을 하면서요, 그 방송이 출산 장려 방송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늦둥이를 낳으세요. 제가 늦둥이를 낳고 나니까 너무 예뻐요. 이러이러한 점이 좋고 우리 부부가 정말 10년은 젊어졌어요. 10년 젊은 사람들처럼 살아요. 이러면서 제가 방송에서 저도 모르게 우러나서 대본에도 없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늦둥이가
3살 되던 해에 출산 장려에 공로가 크다고 제가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훈장도 받고. 국무총리상을 받은 이유는 아이를 셋 낳아서 단순히 받은 게 아니었고요. 방송을 하면서 은연중에 늦둥이 나세요. 출산하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책도 썼던 거예요. 늦둥이를 낳고 썼던 책이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30대 낳는 아이가 똑똑하다. 이때만 하더라도 30대만 돼서 낳아도 굉장히 고령이었기 때문에 저는 40에 낳았지만 책 제목은 30대라고 이렇게 나갔었어요.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이 우리 늦둥이랑 제 사진이었는데 책도 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방송을 다니면서 작가님이랑 PD님들이 의외로 노처녀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아이를 셋이나 낳았으니까 꼭 아이 임신 출산에 대한 책을 좀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오던 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늦둥이를 낳고 아이가 너무 이쁘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떠올라서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고 이왕이면 임신 출산할 때 남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여자는 어떻게 준비를 했을 때 이왕이면 건강한 아이, 똑똑한 아이, 똘똘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내지는 있다라는 내용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학적인 지식을 더불어서 제가 이런 책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그때 제가 늦둥이 날 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출산율이 훨씬 높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찾아보니까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숫자가 0.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거죠. 여성이 낳는 숫자가 0.8명이니까 어차피 부부가 아이를 낳는 거니까 두 명이 합쳐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서 정말 사람이 없는 그런 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그런데 주위에 보면 임신을 한 여성조차도 별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고 미혼인 여성들도 출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별로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늦둥이를 낳고 저한테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굉장히 출산 관련 할 얘기도 없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젊은 분들한테는 제 경험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낳는 게 여성으로서 하는 일 중에서는 내가 봤을 때 가장 보람된 것 같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도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커리어가 단절이 될까 봐 안 낳는 여성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아이를 셋을 키우면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뒤를 돌아보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 일이에요. 물론 키우는 거에 있어서는 남자들도 잘 키우는 분들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엄마들보다. 하지만 낳는 일을 남성분들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정말 소중하고 훌륭하고 남자들이 못하는 일은 출산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제가 아이가 셋이다라고 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면 저한테 돌아온 답은 또 이런 답이 있었어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물론 돈이 많으면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는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저는 큰애랑 둘째를 연달아 낳고 늦둥이는 띠동갑 차이가 나게 낳기 때문에 그 위에 애를 이미 키워본 엄마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하나 키울 돈으로 둘을 키우고요, 셋을 키우시면 물론 그 아이한테 경제적으로는 풍족할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저는 했어요. 그래서 물론 부모가 넉넉하다면 아이한테 잘해주면서 키우면 더 좋겠지만 꼭 돈으로 아이를 키운다고 그 아이가 만족하고 훌륭하게 출세한다고는 절대로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아이를 낳아서 자연 그대로 편안하게 아이를 그냥 사랑을 해주면서, 물론 뒷바라지 기저귀 갈아주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야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더 훌륭한 아이로, 더 이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걸 저는 애 셋을 낳으면서 체험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출산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되고 안타깝고, 출산을 안 하시는 젊은 분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생각이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행복감, 그 아이 자체로서 엄마 아빠한테 주는 그 행복감은 안 낳아본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이를 무조건 많이 낳아라.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요. 제가 방송을 지금 하는 이유도 최근에 임신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 또 생각보다 꾸준히 있으시고요. 그리고 출산한 다음에 몸이 너무 약해서 좀 몸을 보강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방송을 시리즈로 내보내면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인데 안 되는 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 그리고 임신이 안 되진 않지만 임신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똑같이 임신했을 때 이왕이면 산모도 건강하고 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한테도 도움이 되고 산모한테도 도움이 될까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어떻게 몸 관리를 하는 것이 모유도 잘 나오고 그리고 산모가 빨리 회복이 되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편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